안녕하세요, 미주혜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PFFA 우선주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TF 개요를 먼저 보면요, 세부 명칭은 버처러스 인프라캡 US 프리퍼드 스탁 ETF, 그래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인데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자산은 461밀리언, 운용사는 버터스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작지 않은 투자회사입니다. 수수료는 1.21% 매우 높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유를 뒤에서 살펴보고요. 주가는 현재 18.11불, 배당금은 주당 0.1625 주고 있기 때문에 연간 배당률은 10.77%입니다. 배당금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버트러스라는 투자 운용사는 시가총액 15빌리언의 회사인데요. 총 145빌리언의 자산을 운영하는 중소형 투자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투자 자산의 38%가 펀드형, ETF형이고요. 개인은 23%, 그리고 기관이 30%나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체 145빌리언 중에 많은 부분이 펀드형이나 기관이 투자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PFFA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냐라고 본다면, 자,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100밀리언 이상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배당률을 가진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체 자산의 약 20에서 30% 정도를 레버리징을, 그러니까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PFFA의 투자 비중을 보면 인프라 관련된 부동산의 32%, 그리고 은행, 투자회사 31%, 에너지 22%, 유틸리티 20%, 인프라 투자 회사가 1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 탑5로 보면 첫 번째는 크레스트우드, 자, 미드스트림 회사고요. 3빌리언의 시가총액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순이익은 나지 않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25의 높은 쿠폰을 가진 우선주고요.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투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RLJ 같은 경우는 103개 호텔 회사고요. 1.8빌리언. 최근 코로나로 급격히 매출이 하락하는 회사입니다. 자, 네 번째는 DCP라는 미드스트림 회사인데요. 8빌리언. 순이익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7%, 5%, 7%, 9% 이렇게 5에서 9% 되는 높은 위험성을 가진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DCP 7.8%, 6%, 5.5%, 4%짜리도 있네요. 자, 4%, 그리고 9%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5에서 9% 정도 되는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FFA의 전체 자산 현황을 보면요, 22년 4월 기준 5억 4,700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고, 현재 레버리징을 1억 6,400만 달러의 대출을 받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 대비 대출 비중은 165밀리언 나누기 547밀리언. 그래서 30%를 레버리징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돈은 상당히 잘 버는 편인데요. 자, 배당 수익 같은 경우는 2,100만 달러, 그리고 이자 비용 110만 달러, 그리고 운용 비용이 2.1밀리언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지난 6개월 동안 1,7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 시책을 봤을 때 대출 이자가 2% 내외입니다. 자, 그래서 2% 내외의 대출을 받아서 5에서 9%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당은 10%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어내는데 이것으로 배당이 가능하냐 살펴보면 현재 주식수가 2,500만 주입니다. 거기에 주당 0.1625를 주고 현재 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본다면 24.9밀리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을 25밀리언 가까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1,700만원, 1,800만 달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 6개월마다 자산이 7밀리언 가까이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고배당 같은 경우는 자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PFFA 같이 굉장히 고배당 그리고 고위험에 투자하는 ETF임에도,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했음에도 10% 배당을 주기는 사실은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 즉 우선주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죠. 왜냐면은
자산 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채권의 가격에서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FFA 주당 순이익을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더했을 때 7.8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총 배당을 1.9 줬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수익이 난 것이죠. 자, 그리고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2022년도에 발생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식의 가치, 즉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해마다 수익을 낼 때도 있고 못 낼 때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2년 6%, 21년 5%, 20년 6.9%. 그래서 매해 배당과 시세 차익을 합친 수익률은 연평균 약 6% 정도, 이 정도 연평균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FFA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본다면, 자, 장점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은 배당률 10%대죠. 과거에는 6에서 7%대였는데 주식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배당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두 번째는 괜찮은 레버리지 비율이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 2% 정도의 아주 싼 대출 이자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낮은 2%대의 대출을 가지고 5에서 9%대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률을 높게 줄 수 있겠죠. 자, 지금 금리 인상으로 자산이 많이 깎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추세는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자산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배당이면서도 그나마 안정적인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 우선주는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채권의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배당금이 줄어들 일이 별로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저처럼, 그 다음에 높은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투자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역시나 토탈 리턴은 6%대다. 연평균 실질적인 수익률은 6%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혀 있죠. 왜냐면은 발행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는 구조죠. 그리고 중소형 회사, 그리고 고위험 인프라, 리츠,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P 500이라든지 아주 건전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중소형 회사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는 낮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고배당이면서도 ROC는 과거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받은 배당금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기에는 부족한 배당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채권, TLT, 30년 미국 채권이죠. PFFF, 아주 우량한 은행 중심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고, PGX, 그리고 PFFA,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요. 자, 파란색이 TLT입니다. TLT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PGX, 그 다음이 PFF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덜 빠진 주식이 PFFA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PFFA는 중소형이긴 하지만 유틸리티, 인프라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유틸리티나 인프라 주식의 성과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매크로 현황을 반영한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돈이 아주 많다, 뭐 한 30억, 50억 정도 있어서 경제적 자유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TLT 2.7% 배당을 주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높은 주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0억 이상, 어떤 자산이 10억 이상 돼서 경제적 자유에 다가오신 분이라면 굳이 위험 주식인 PFFA에 투자할 이유는 없고 6%대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PFFA에 투자해도 괜찮겠다. 하지만 저처럼 월급 이상 이런 강력한 현금 흐름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PFFA에 지금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배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가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PFFA 투자도 나쁘진 않겠죠. 배당 투자자들이 은퇴 후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고 어느 정도 배당률이 나오는 투자는 바로 우선주 투자입니다. 지금 현재 PFF 그리고 PFFA 모두 다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다면 PFFA 투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